네, 오늘의 강의 단원은 정수와 유리수 단원입니다. 정수와 유리수 단원은 양수와 음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해 볼게요. 양수와 음수입니다. 플러스를 양의 부호,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한다. 자연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하고,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한다. 그리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한다.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이면 양의 유리수, 음의 부호를 붙이면 음의 유리수라고 한다.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한다. 네, 그냥 기본 개념이죠. 새로 알아둬야 할 건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정수가 유리수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가 있어요. 2가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2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1분의 2죠. 2분의 4도 될 거고, 그러니까 다른 숫자들도 똑같이 분모와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수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2분의 3은 정수로 나타낼 수 없죠. 따라서 정수가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유리수로 전부 나타낼 수 있고, 하지만 유리수가 나타내는 숫자를 정수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생깁니다. 자, 다음 덧셈과 뺄셈입니다. 여기도 새로 어려울 건 없죠. (3과 7을) 더하면 10. 7에서 3을 빼면 4.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던 덧셈 뺄셈대로 하면 되는데 안에 부호가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자, 만약에 이거는 정답이 몇일까요? 일단 4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걸 간단하게 수직선 위에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0이라고 치고 여기 플러스 7이라고 쳐볼게요.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자,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7에서 마이너스 3만큼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3만큼 7이 움직이면 돼요. 마이너스 3은 어느 쪽이죠? 하나, 둘, 셋. 이쪽 방향으로 3칸 가는 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그 아래에는 플러스 4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뭐랑 똑같죠? 이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부호랑 플러스 부호가 있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플러스 기호는 부호를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와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경우의 수가 남았죠.
마이너스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답은 1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더하기는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빼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3은 이쪽으로 세 칸이죠. 근데 빼기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돌려서 양의 방향으로 세 칸 가서 플러스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마이너스 4끼리 만나면 플러스로 그냥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이게 그냥 덧셈과 뺄셈의 모든 개념이고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자 우리가 위에서 했던 7 더하기 3 이거 둘의 숫자를 바꾼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죠. 이거를 교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합법칙은 사실 교환법칙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바꿔도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얘네 둘을 먼저 하든 얘네 둘을 먼저 하든 얘네 둘을 먼저 하든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15겠죠. 자 다음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던 대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7) 곱하기 3은 2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우리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부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7 곱하기 3은 그대로 7 곱하기 3이겠죠.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2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위에서 봤죠? 마이너스 2개가 만나면 더하기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개수가 여러 개 늘어나도 같아요.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쉽게 1을 따져보면 이러면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한 개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2개 있어. 이러면 다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3개 있어. 둘이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하나만 남았네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홀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개면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보통 저희가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죠. 네, 보기 쉽게 이렇게 나누기 7분의 1을 곱하기 1분의 7로 바꿉니다. 역수라고 하죠. 그래서 7끼리 사라지면 3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나눗셈에서도 부호를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이거는 플러스 7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7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2분의 3이 되는데, 자, 만약에 한쪽이 마이너스라면 이 숫자의 역수는 뭘까요? (2분의 7일까요? 아니면 플러스 2분의 7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7일까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뒤집는다고만 생각하면 부호도 뒤집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역수의 정의를 아시면 됩니다. 역수란 무엇이냐? 만약에 아까 봤던 대로 7분의 2가 있어요. 거기에 2분의 7을 곱하면 전부 약분되면서 1이 되죠. 이런 숫자를 역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이 중요한 거예요. 곱해서 1이 돼야 된다. 곱해서 1이 되는 숫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7분의 2의 역수를 구하고 싶다면 뭘 곱해야 1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아까 곱셈에서 봤던 대로 마이너스가 홀수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짝수면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곱해서 1이 되는 수, 1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지만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일단 절대값은 2분의 7이야. 왜냐면 서로 약분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의 부호는 뭘까요? 플러스가 돼야 하니까 마이너스도 짝수게 있어야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곱해서 1이 되는 수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가 홀수게 있네. 마이너스 7끼리 약분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덧셈에서 봤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습니다. 쉽죠,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2 곱하기 3은 6이죠. 순서를 바꿔 3 곱하기 2 몇이죠? 6이죠. 네,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결합법칙도 그럼 똑같은 말이겠죠.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순서를 바꾸든 다 30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덧셈과 다르게 법칙이 하나 더 있네요.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문제 풀 때 쓸 일이 상당히 많아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정의가 뭐냐? 어떤 수에다가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에다가 두 수를 각각 곱한 다음 더한 것과 같다. 말로 들으면 어려운데 그냥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이게 3 곱하기 2, 3 곱하기 1, 그러니까 2와 1에 각각 3이 분배된 거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먼저 계산해볼까요? 3 곱하기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2 더하기 1은 3, 3 곱하기 3은 9. 자, 이쪽은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1은 3, 9.
값이 같게 나옵니다. 이거는 쓸 일이 매우 많아요. 왜냐면 이 형태로 봤을 때는 그냥 뭘 먼저 하든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들은 유리수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유리수는 일단 분수 형태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곱하는 게 일단 정석이잖아요. 여기 먼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분모를 같게 맞춰줘야 되죠. 6분의 7은 그대로 있고 2가 6으로 바뀌면서 3은 9로 바뀌겠네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6분의 16이 되겠네요. 약분해주면 3분의 8일 거고 앞에 있던 3을 이제 곱해야죠. 3분의 8 곱하기 3은 8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분배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죠? 위쪽에 써볼게요. 자, 분배 2분의 3에다가 3 곱하고 더하기 6분의 7에다가 3 곱하기 2분의 3에 3 곱하면 9죠. 6분의 7에 3을 곱하는데 둘이 약분이 되죠. 2로. 그래서 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6이 되고 바로 8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에다가 이 숫자가 약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계산이 굳이 저렇게 분모를 맞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집니다. 지금은 분모의 예시를 매우 가볍게 들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분모가 엄청 복잡해. 만약에 17분의 16에다가 이쪽은 19분의 막 17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밖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17, 19야. 원래는 이 둘을 분모를 맞춰야 되니까 분모는 19 곱하기 17분의 17에다가 17 곱하고 더하기 16에다가 19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19분의 17에서 19랑 17이 곱해지니까 19끼리 사라지고 뒤에 있는 17분의 16에는 19, 17을 곱해서 17끼리 사라지고 굳이 두껍게 두 줄씩 숫자를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분모가 사라지니까 한 줄 쓰는 걸로 바뀌겠죠. 실수할 확률이 더 줄어듭니다. 계산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분배 법칙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개념들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설명하는 개념들이었고 그래서 따로 연습 문제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